겠지만 사표가 되지 않게 표가 우파 진영에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총력으로 여러분들 질주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려운 선거입니다. 선거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나라가 국운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나라라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난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분들이 겪는 그런 고통 사진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것을 한 4장 정도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 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들어가셔 가지고 가자 지역의 워킹 투어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가자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상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뭐 개개인의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트위터나 X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짧은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가자 지역에 이런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분하고 손님이 다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마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반대하든 지지하든 간에 모두가 패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 폭격을 맞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재개하겠습니까?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마스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그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대승적인 그런 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연배도 있지만 뭐 인생살이를 보게 되면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가지고 그야말로 노동운동 일선에서 뛰었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죠. 아마 지금 남아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장기표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투쟁 경력이 화려하고 가장 밑바닥부터 여러분들 올라온 정통 운동권 출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번에 섭섭하게 했던 권성동 씨나 이런 분들을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지는 않을 겁니다. 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교체설을 일축하고 대선 국면에서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뽑거나 이렇게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품고 다시 여러분들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내렸는데 이런 선택도 여러분들 실용적인 선택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교체론을 일축하고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선거기간 동안 국힘당의 전 의원이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저의 의견이나 코멘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가족들이나 많은 분을 설득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선거지만 그렇다고 이런 마지막까지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설득하셔 가지고 오늘 여기에 앵게디 해나님께서 나 같으면 다 자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오늘 여기 백자평 보시기 바랍니다. 대왕마마는 권성동 씨는 스스로 사퇴해라 이렇게 생각 가지신 분들 오늘 아마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아니 공 박사 어제까지 한 이야기하고 오늘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8일 남은 이 시점에서 그냥 허물을 덮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이야기 외에는 달리 오늘 논평할 수 있는 소재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섭섭하더라도 저렇게 저 양반이 저런 포지션을 정했구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마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배포가 대단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대단한 제목입니다.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선이 여름 딱 1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일이 30일 5월 30일이니까 모두 합심해서 대선에 임합시다. 김문수는 가슴이 넓은 사람입니다. 맑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고 청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치계에서 여러 사람을 겪어봤는데 김문수가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서 어제까지 좀 갈등하던 부분들은 다 덮으시고 이제 힘을 합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 종이투표지를 위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사전투표 용지 도장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 용지라고 부르고 기표 도장이 찍힌 상태의 이런 종이를 사전투표지라고 봅니다. 사전투표 용지에다가 이게 진본입니다를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찍는 그것을 지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했을 때 한참 여러분들 그게 핫 이슈가 돼 가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기대감을 모았는데 그걸 결국 이제 관철을 못했던 거죠. 그때 윤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좀 하시기를 참 바랬는데 뭐 끝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을 윤 대통령이 재임하는 2년 6개월 정도 동안 선거 문제에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아무 그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르기 때문에 선거가 참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만 좀 이렇게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면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뭐 3권이 다 장악이 되는 겁니다. 입법 권력이 이미 장악된 상태고 행정 권력이 장악된 상태고 사법부가 거의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선거가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으면은 체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떤 체제가 등장하게 될지는 뭐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대단히 보수 진영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제가 5년 동안 외치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선거 전 선거마다 여러분들 경고하고 외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 하나도 저한테는 신기하거나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경고했던 그대로 여러분들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한 없이 오늘 체제를 유지하고 보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시민들은 힘을 합쳐 가지고 선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도 보시면 참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용력이 있다는 사람이 포용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만큼 삶의 깊이가 깊다는 것이고 삶의 깊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